지 얼마나 되셨어요? 2년 됐죠. 아니 2년 동안 태권도를 앞날에 앉아있을까요? 이미 다 내려 앉아있습니다. 근데 우리 환자분 수술하시고 나면 어때요? 분명히 교합이 올라갈 건데요. 모르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찾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약간 매끄럽게 하시는 건 괜찮아요. 자, 이런 환자분들은 왜 이렇게 하느냐? 요즘에 이제 임플란트 무조건 해서 풀청도 들어가는 이런 치과들 가끔 가다 돌려 들어가는 치과들이 좀 있어요. 기존에 피자님 어떠셨어요? 따로 그렇게 문제가 없어졌죠? 네. 통당부당 잘해주셔서 그러신 거잖아요. 그죠? 완전 그냥 다 하셨는데. 네? 다 하셨는데 그렇게까지 돌아가면서 청구하는 거? 그거는 좋아요. 그렇게 잘하셨죠? 그래서 그래요. 지금 걸린 치과들이 임플란트 환자는 모두 턱관절을 하는데 문제는 다 일률적으로 풀청구거든요. 빵빵빵 들어가니 이제 신병원 입장에서는 야 오늘 뭐 모든 환자가 터던 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분들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을 이제 조금 이따 해드리도록 할 건데 이렇게 기본 검사로 들어갈 때는 조금 매끄럽게 시작하실 수 있어서 괜찮으실 거예요. 원장님도 이제 수술하시다 보면 환자분들 중에 어떤 환자는 수술 후에 나는 왜 아프고 왜 불편해? 수술하면 좋아야 되는 거잖아. 이런 환자분들 아마 꽤 겪으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제 로드가 바뀌면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괜찮아요. 왜? 앞으로 당장 내가 겪을 일들이 생겨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임플란트 환자분들도 모든 환자분들을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좀 선별해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왜냐면 요거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나라에 지금 돈이 없다 보니까 신경을 더 째려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또 우리 교정도 하시나요? 교정 안 하시고 예쁜 분들이세요. 예쁜 분들이 딴 거 없습니다. 성품도 보시고 말씀도 하시고 이런 분들이 제일 예쁘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환자분 원장님께서 특별히 레이저 치료 좀 해주시래요. 멘트 한 번 던져드리고 한 5분만 줘주세요. 그런 분들은 충전도가 엄청 올라가죠. 세상에 치료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서비스도 그렇게 좋아. 이거 믿음만 주는 게 아니고 아주 그냥 사랑도 주네 이러면서. 왜냐면 그런 환자분들이 많잖아요. 여기는 어차피 동네예요. 왜 그리고 생각보다 이동도 굉장히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으면은 코로나19 광고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까먹으셔도 되고 버튼만 눌러주시는 걸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얘는 벌써 끝. 끝나죠. 자, 밑에 있는 전기. 자, 전기는 메인 전원 버튼이 여기 있었고요. 얘는 개별 전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탈착이 가능한 모델이고요. 뚝단으로 쭉 켜주시는데 윗줄은 고정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 끝나고 나면 사진 한번 꽁 찍어두시거나 위치에 네일핀이나 매직으로 꽁꽁꽁 찍어놓는 것도 좋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시간 10에서 15분. 두 번째 인터벌은 3초 간격 두시고요. 세 번째 저출력은 5, 그리고 네 번째 고출력은 50. 끝에는 픽스. 이렇게 세팅과 고정으로 쓰시면 되는 거고, 아까 우리 광선의 위치는 어디였어요? 입을 아우아우 쏙. 얘는 어디냐? 어금니를 앙 깨물었을 때 풍요하게 올라오는 나사무슬. 그리고 보통 구뚝스만요 위치에 환자분 소독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솜으로 싹싹 닦아드리고 나서 두 개를 근접해서 붙여드리거나, 또는 요즘 승모근도 많이 하십니다. 아예 하나, 둘 붙여주시는데, 자, 붙이는 위치는 선택할 수 있어도 붙이는 개수는 꼭 죽여야 합니다. 자, 원리 자체가 빨간 플러스 인선 마이너스 1이라서 플러스에서 전기가 나와서 조직을 관통 후에 마이너스가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는 꼭 한 몸에 붙습니다. 근데 패치와 리드선을 연결해 주실 거잖아요. 통통이와 홀쭉이로 나뉘어져 있죠. 우리는 무조건 통통이만 잡고 꽂고 빼고. 제가 이 유치원 교육을 하는 이유가 6개월 사이에 얘를 50줄 끊어온 치과가 실제 존재합니다. 쓰셨던 분들 더 놀라죠. 그렇게 안 끊어져요. 그 치과는요, 손에 잡고서 잡아 뜯으셔. 겉에서 먼저도 손가락에서 끊어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필히 통통이만 잡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러면 이 끝나는 알고 손가락에 한번 붙여봐줄까요? 찝기를 한번 잡아보세요. 끝까지만 느끼시면 됩니다. 자, 이 방법은 뭐냐면 편히 계셔도 됩니다. 자, 환자분들한테 해드리다 보면 어떤 분은 조금만 놀래도 어떤 분은 한참 놀래, 아 시원해요. 근데 어떤 분은 계속 느낌이 없는데요. 그때 얘가 의심이 되잖아요. 얘가 의심 때도 우리 굳이 얼굴 테스트 안 하시고 이렇게 손가락 테스트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첫날 원장님을 가정하고 저출력분 한번 느낌 보셔야 해요. 자, 환자분 느낌이 오면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 조금씩 올려볼게요. 어때요? 조금씩. 아야? 지금 느끼시는 건 저출력. 자, 그럼 고출력. 자, 환자분
어떠신가요? 오나요? 네. 제 느낀 건 고출력 두 가지 잘 느껴봐주셨어요. 근데 제가 돌릴 때 약간의 패턴이 있었죠. 9시 반까지는 빨리 올라갔습니다. 9시 넘어서부터는 조금 소통해졌습니다. 사람은 통점의 개수와 스킨의 두께가 모두 다르죠. 어떤 분은요 10시 20분, 어떤 분은 11시 39분에 느끼는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출력값이 약간 9시까지는 빨리 올라가도 되고요. 9시 넘어서부터는 조금 소통하시고 12시를 넘기지는 마십시오. 진짜 선이 끊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안 느껴져요. 오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느껴지는데 사람은 숨을 쉬고 움직임도 있죠. 두근두근 움직임도 있어요. 끊어져 있는 선이 붙기도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12시 방향에서 움직이면서 갑자기 붙어요. 순간 느끼면 이 정도예요. 근데 3시까지 넘어가면 어때요? 환자가 환자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9시부터 12시까지로 소통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세 번째 인터벌 3초 소리만 들어볼게요. 자, 3초 나오고 3초 쉬고 3초 나오고 3초 쉬고 간격입니다. 저는 고정 세트값 다시 한번. 자, 우리는 10에서 15분의 시간을 간격 3을 두고 저출력과 고출력을 동시에 믹스로 물리치료를 합니다. 이게 고정 세트값이 제대로 된 의미예요. 그럼 제대로 된 세트값의 소리는 3초는 저출력, 3초는 고출력, 빙뽕 빙뽕 한꺼번에 두 가지의 방향으로 물리치료를 해드립니다. 근데 두 가지 느낌이 달랐죠. 자, 저출력 소리는요 따따따따 끊었습니다. 조직의 전기를 줬다 놨다 조직이 수축이야 마사지기 되고요. 고출력 소리는 어때요? 떨리죠? 조직이 떨면 발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사지 3초, 내면 3초, 마사지 3초, 온열 3초 한꺼번에 두 가지의 파워로 물리치료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얘는 전기 자전거로 검사가 됩니다. 자, 그럼 벌써 3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헤드부 적외선이 단순, 레이저가 복합, 그리고 밑에 있는 전기는 전기입니다. 3가지가 나왔고요. 자, 하시기 하나 제가 또 있습니다. 자, 원장님. 네. 기존에 링악 스프레이 혹시 활용을 하셨나요? 어떤 거요? 스프레이 활용 아니요. 안 하셨어요. 이거 사용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선생님들은 사용하셨으면 다 사용하셨고 잘하시면. 자,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자, 진료 보시던 말고 환자분이 갑자기 락 걸리는 환자분이라고 가정할게요. 이 환자는요 디스크가 쏙 빠져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때 원액을 다시 맞춰 넣어 주시죠. 근데 그때 아픕니다. 치과는 통증 없이 해주시는 게 가장 큰 미덕이잖아요. 그때 가장 빛을 발할 수 있는 애가 여기 있는 링각 스프레이. 영하 20도 둘이 선생님 프레임 보여드릴까? 경험 없으시다고 제가 계속하죠? 차갑습니다. 차갑죠? 자, 냄새 없고 남는 거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 영하 20도인데 느낌은 어떠셨어요? 그냥 뭐 영하 20도는 아닌 것 같죠? 왜? 체온이 높다 보니까 바로 기원해서 날아가 버려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뿌려드릴 위치가 어디예요? 얼굴이죠. 얼굴에는요 인체에서 가장 얇은 각막, 후막, 순간적으로 눈이 안 보여요. 귀가 안 들려요. 큰일 나잖아요. 환자분 요거 영하 20도입니다. 눈에 들어오면 큰일 나요. 자, 눈 꼭 감으시고 우리는 티슈 부상만 톡톡 뽑아서 2번 잡아서 환자분 손에 쥐어주세요. 본인이 밀착. 그리고 귀는 코튼을 꽂아놓고 나서 자, 지금 방금 10분 됐다고 존재감에 드러낸 얘들은 재진내부터 우리가 합니다. 얘는 우리 장르예요. 얘는 무조건 100% 원장님만 뿌려주실 거예요. 근데 원장님 혹시 뿌리는 방법은 기억을 하시나요? 이건 아예 사용을 안 했어요. 전혀 안 하셨어요. 네. 그럼 뿌리는 방법도 설명드릴게요. 자, 네, 제가 이 환자를 예를 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요 물리치료 순서가 1번 분사신장요법 검정구 1번 들어가고요. 그리고 원장님께서 맞춰주시면 악관절 고착계 수술 검정구 2번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환자는 푸시합니다. 분명히 제가 턱에 푸시는 안 한다고 했잖아요. 이 환자는 푸시를 해주세요. 환자분 자주 그러세요. 처음이에요. 환자분들은 전 신기하게 치과 오면 맨날 처음이래요. 이분들 집에서 어떤 줄 아세요? 냥냥냥냥 들어갔다. 들어갔다. 나 병원에 뿌렸는데 들어갔어. 이러면 또 빠져요. 그러고서 치과 오면 맨날 처음이래요. 환자분, 우리는 이미 알잖아요. 환자분, 오늘이 처음이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아마 처음은 아니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종종 그러실 수 있으니 정확하게 첫 번째 체크를 받아보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하지만 푸시하시고 나서 차팅. 자, 차팅하고 나서 환자 등록 후에 3번의 순서가 물리치료가 들어갈 거예요. 이게 왜 이 식으로 하시느냐? 여기는 내가 스프레이는요 차팅 없이도 그냥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렉토존, 통증과 계부장애를 동반한 환자분이시며 증상치료하기 위하여 분사신약치료 들어감. 이렇게 내역서만 한 줄만 달려도 얘는 뻔말끔 올라갈 수 있어요. 올해 금액이 언니 16,550원 굉장히 높은 금액입니다. 근데 물리치료 장비는 어쨌든 턱관절 등록 환자만이 보험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순서가 이렇게 가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차팅을 하고서 환자 등록되어 있는 환자분들의 순서는 1번 물리치료. 어쨌든 물리치료 순서 1번이 가장 좋고요. 스프레이는 댁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선생님 아픈 발이 아니었죠. 아마 차갑고 말았을 거예요. 끝에 뿌려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통증 완화 지속 시간이 1시간 반이나 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어머 완전 약순인가 봐. 어머 세상에 하나도 안 아파. 기분 좋게 가실 수 끝에 뿌려드리고 나서 우리 항상 환자분들 손에다 빌려드릴 게 하나 있죠. 자, 환자분, 자 이지시카가 준비했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이지시카가 준비했는데 있구나. 자, 주의사항 매거진 손을 다 싹 들려드리고 교육은 어떻게 하시느냐. 자, 환자분 이번 달에는요 일주일에 2, 3일씩 연하실 거고요. 사도 있는 세트에서 2, 3주 후에는 스플린트라던가 보톡스 들어갈 수 있으니까 물리치료 꼬박꼬박 잘 받으러 오셔야 돼요. 자, 우리 원장님, 우리 스플린트와 보톡스 하실 건가요? 안 해도 멘트는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안 해도. 왜 그러냐면 환자분들도 이미 알아요. 스프린트 되게 비싸다던데 요즘 100만원짜리 넘는 것도 많습니다. 아, 나 보톡스 맞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냥 나 물리치료 열심히 받으면 안 될까? 2만원 가지시라고 교육 그렇게 합니다. 계속에 환자분들은 어머 제가 얼마나 큰 사람인데요. 저 일주일에 2, 3회 절대 못 와요. 꽤 많으실 거예요. 환자분, 턱관절은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완치가 없어서 꾸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기분 나쁘네. 나이도 어린데요. 저는 다 할머니 할아버지 걸리면 만성질환 얘기예요. 진짜 다 있었었던 애들이에요. 그런데 만성질환이 어떤가요? 다리 아픈 분들이 걸어가면 다리가 아파요. 근데 물리치료 받으면 어때요? 시원하죠? 근데 대구로 오실 때 어떻게 해요? 또 걸어가요. 다리가 또 아픕니다. 이게 만성질이에요. 근데 턱관절은 어때요? 전후, 좌우, 360도 돌리기까지 할 수 있는 관절이고요. 하루에 기본적으로 2, 3천회는 그냥 움직입니다. 그냥 움직여요. 저는 오늘 다행히 코스가 2코스예요. 그러면 잘 움직여야 아마 7천회 정도밖에 안 움직일 텐데 심한 날은 4코스를 다닙니다. 그런 날은 저는 이제 하루에 10,000회는 그냥 넘어가 버리거든요. 이제 저도 이제 환자이다 보니까 그런 날은 밤에 잠잘 때 불안해요. 잠잘 때 아파요. 똑바로 정자세로 누워서 자면 괜찮은데 옆으로 편측으로 누워서 자면 통증이 시작되고 잠도 깨요. 그리고 다음 날은 먹는 것도 불안해요. 특히나 오징어 같은 거는 절대 못 먹거든요. 딱딱하고 이런 것들. 환자도 똑같습니다. 환자분 음식 안 드시고 말씀 안 하시고 못 사시잖아요. 우리 원장님께서 아무리 명이셔도 안타깝지만 완치로 목표로 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에 있습니다. 일주일에 2, 3회가 힘드시면은 한 번이라도 꼭 오셔서 물리치료 받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계속 오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많은 치과들이 자 환자분, 자 턱관절은 총 8회가 기본 세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일주일에 2회씩 해서 총 4주 다니십니다. 던져 놓으시면 돼요. 그럼 환자분들 머릿속에는 4주 내지 한 달이 각인이 될 거고요. 이번 주는 안 되니까 다음 주부터라도 좀 열심히 다녀야 될 것 같은데 만성질환이었구나 이러면서 본인이 스스로 가서 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리치료를 마무리 짓고 관리 넘어갈 건데 궁금한 내용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자, 없으시면 어제 스프레이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원장님께서 평상시가 아니고 교육 받으셨을 때는 슈퍼피셜 머슬 타겟으로 대각선으로 주행하는 근육으로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눈과 귀가 일직선상이다 보면 너무 안 좋죠. 근데 요즘에 버티컬로 있는 뒷머슬 타겟으로 잡으시는데 제 손가락이 3개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라인이에요. 뿌려주실 때는 환자분은 1번 라인, 2번 라인, 3번 라인 풀어주시고 나서 살짝 웜 톡톡톡톡 두드려주시고 마사지도 해주시고 요게 한 패스예요. 요 과정을 2, 3패스가량 해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락 걸린 환자면은 매니플레이션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이제 신장 어차피 얘는 보조 역할이고 직접적인 술 조작을 해주신 원장님이 메인이거든요. 그래서 분사 신장 치료라고 하는 게 분사는 보조, 신장이 오리지널이에요.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입이 좀 안 벌어지시는 환자분들 같으신 경우는 뿌려드리고 나서 글러브 낀 손으로 스트레칭 그리고 승모근이라든가 목 안 들어가는 환자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도 보험 처리가 되거든요. 되기 때문에 찍 뿌려두고 살짝 돌아가네? 이렇게 돼버려요. 왜냐면 원리가 뭐냐면 우리 원장님 겨울에 버스 기다려 보신 적 있죠? 어렸을 때 그때 보면은 가만히 서 있다 보면 어때요? 발 시려. 너무 발 시려. 근데 누가 와서 발을 밟았는데 느낌이 없어요. 왜? 냉각마취 되어 있는 거고 같은 원리라서 그래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락 걸리는 환자분들 보시면은 이렇게 오리지널로 싹 걸려있는 환자들도 있지만 살짝 걸리는 환자분은 턱끝만 흔들어도 쏙 들어간 환자도 있어요. 그런 환자분들도 좀 뿌려주시고 나서 해주시면 요거 같이 세트로 묶어서 검정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는 차팅 없어도 돼요. 환자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원장님. 적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급성으로 온 거기 때문에 갑자기 걸린 건데 언제 차팅하고 있어요. 빨리 하고서 맞춰놓고 나서 그 다음에 차팅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뿌리는 것도 어렵지 않고 손가락이 3개라고 하는데 제가 3개보다 좀 면적이 좁은 분들은 2라인 나가도 돼요. 이 이유가 얘는 언니 한번 뿌려드릴게요. 차갑잖아요. 요렇게는 그냥 내 몸이 알아서 뭐 다시 조직을 덮여주겠죠. 근데 라인을 잡아 뿌리는 이유는 동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동상 입히시는 원장님은 최애 환자를 동상을 입히십니다. 왜냐면 보통은 1번, 2번, 3번 이렇게 가죠. 최애 환자는 1, 1, 1, 1, 2, 3, 4, 4 꼭 이러다가 동상을 항상 전화 오면 저번에 그 한 몇 년 전 얘기를 했는데 연배가 좀 있으셨던 원장님이셨어요. 그 원장님이 장기 드리고서 열흘 만에 동상을 입혀고 전화해 주신 거예요. 의사님 어떡해, 나 여기 우리 누님인데 친누님이 아니에요, 우리 친한 동네 누님이신데 최애 환자는 이렇게 마음이 더 해주고 싶잖아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과요불급잖아요. 많이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그냥 뿌려주시는 게. 그래서 1번, 2번, 3번, 5번 톡톡톡톡 마사지 요거를 이제 앞에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환자분 중에 탄력들이 다 좋으시네, 두께감이 있어서 피부가 뽀얗고 좋은데 얇은 분들 같으신 경우는 원장님 쉽게 A4 용지와 골반지를 생각하세요. 물에 빨리 젖는 게 당연히 A4 용지가 먼저 젖죠. 냉각도 A4 용지가 훨씬 더 빨리 냉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환자분들은 조금 불안하다. 왜냐면 그 동상이 오잖아요. 처음에 그냥 벌게요. 벌거다가 나중에는 갈변이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어떤 애가 저보고 야, 너 담배 피니? 이러시더라고요. 담배 피라고. 발견되신 거예요? 네, 발견된 거예요. 이거는 얘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상처가 있었던 게 상처가 있었던 관리를 잘 못했는데 갈변인데 지금 작년 가을에 그랬거든요. 1년이 다 돼가요. 이렇게 돼요. 동상이 올 때도 뭐 수포 이런 거 냉화상 그렇게 오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고 수포 이런 거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멀게졌다가 나중에 갈변이 와요. 그걸 원장님을 괴롭힐 수가 있기 때문에 피부가 너무 얇은 데다가 좀 너무 아마 유심히 보시면 피부가 얇다는 게 느껴질 거예요. 아니면 환자분한테 살짝 환자분 한번 여기 한번 터치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여성 환자분일 수도 있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남성분들은 두께감이 있어요. 스스로 내가 뭐 온이 오든 냉이 오든 알아서 되거든요. 근데 여성 환자분들 얇은 분들은 한번 터치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두께감을 살짝 체크, 짚는 거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고 너무 얇다. 그럼 승모근 넘어가세요. 승모근에 뿌려도 보험적으로 되니까 어차피 어떻게 4대근을 촉진해 주실 때 템포럴 말씀하신 SM 승모근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환자분 턱관절에 이제 지금 락 걸리는 환자분들 같으신 경우는 이제 뿌려주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좀 쉬었다 뿌리거나 그런 식으로 해주시는 식으로 하시고, 그게 아니고 다른 환자분들 프랩도 중에 너무 아파요 막 이런 환자분들 같으신 경우는 여기는 한 피스만 가시고 승모근 더 가셔도 돼요. SCM 쪽은 하면 SCM도 가능하긴 하긴 해요. 여기 머슬 쪽만 제대로 타깃으로 가면. 근데 SCM보다는 아마 승모근 쪽이 훨씬 더 나아질 거예요. 예. 왜냐면 승모근은 이따 이제 관리 기록 때 한 번 더 나오긴 할 건데 승모근 쪽에 생각보다 치과에 환자분들이 많아요. 프렘 환자들은 양쪽으로 해줘요? 양쪽 그게 맞긴 맞죠. 근데 환자가 더 힘들다고 하는 부위가 있으면 고기만 해주시면 돼요. 예, 왜냐면 양쪽 해도 보험적으로 한 건, 한쪽 해도 보험적으로 한 건. 그래서 어떤 원장님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액션만 취하는 원장님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교육을 이렇게 많이 다니다 보니까 생각들이 다 다르시잖아요. 머슬 오지? 급성증? 보험적으로 되니까 뿌려주고 뿌려서 어쨌든 난 했어! 이러시는 분들도 솔직히 계시기는 해요. 네, 그렇게 가시라는 얘기 아니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네, 뿌리기만 해요, 원장님. 보험적으로 생각보다 잘 되는 편이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뿌리는 거 어렵진 않지. 자, 그래서 이제 관리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장비를 한 자리에다 놓고 쓰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동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저는 선을 뽑아서 부리를 한번 걸고요. 자, 이동을 할 때에는
목 한 번, 암 한 번, 두 군데를 잡고 무거운 애들 앞쪽 방향을 해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드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10,000대 넘게 판매가 됐고요. 10,000대 남았대요. 그 중에서 7군데 넘어뜨리셨고 유일하게 딱 한 군데는 목을 댕강 분질러 먹으셨습니다. 들어간 지 2주 만에 365 치과 주말에 알바님께서 혹시 선생님들 혹시 넘어뜨리거나 분질러 먹거나 뭐 그러신 적은 없으셨고 시장님들은 없으셨죠? 잘 쓰셨네요. 그 원장님이 장기가 잘 되더래요. 분질러 먹었는데 들어간 지 2주 만에 알바님이 분질러 먹으셨는데 장기가 잘 돼서 그냥 부목을 대고 박스 테이프로 칭칭 감아서 사용하셨어요. 근데 얘가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힘을 못 받아서 AS 신청이 들어왔더라고요. 공장 갔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면 다른 원장님들은 AS를 받을 일이 없었거든요. 내구성 생각보다 괜찮은가 봐요. 넘어져도 잘 버티는 거 보니까. 그 원장님은 유일해. 공장 갔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AS가 안 된대요. 교체폰으로 가버리더라고요. 왜냐면 얘가 쇳덩이다 보니까 무거워서 다시 뚝 떨어질 거래요. 그렇다고 위험하다고 교체를 했는데 비용이 나왔어요. 들어간 지 2주 만에. 그래서 제가 싹싹 빌고 별짓 다 했는데 안 된대요. 사용상의 부주의로 들어가는 거지 이건 장비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비용이 나왔는데 원가가 27만 5천 원 나왔고요. 저희는 그냥 원가로 진행했어요. 왜냐면 그 전에도 없었는데요.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딱 원장님 혹시 넘어뜨리신 적 없었죠? 잘 안 넘어져요. 아직까지도 그 원장님이 유일하게 딱 한 번. 그래서 뭐 우리가 이걸 돈을 받는 게 의미가 아니고 그냥 교체를 유일한 10,000몇 군데 원장님 중에 유일한 한 분을 위해서 그냥 원가를 쟀는데 우리 넘어뜨린 것도 무서워 죽겠는데 돈까지 들어가요. 얼마나 터져요. 필히 이동하실 땐 목 한 번, 암 한 번. 나중에 왜냐면 보통 넘어뜨리는 데가 다 여기만 붙들고 다니려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솔직히 지금 아까 보니까 턱이 없더라고요. 다른 치과들은요 진료실하고 국도 뭐 이런 데는 얕은 턱 하나 꼭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의하실 게 전선, 굵은 전선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이렇게 잡고 이동하시는 거. 나중에 익숙해지면 목만 잡고 다니면 됩니다. 저는 요즘에 목만 잡고 다니거든요. 주의하시고. 자, 두 번째 돌려볼게요. 요거는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돌리다 보면 가닥 한번 걸려요.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근데 윗부분은 브레이크가 없어요. 선이 어때요? 감기기 시작하죠. 근데 선은 한정적입니다. 끊어질 수 있는데 혹시 선 끊어보고 보신 적 시장님 있으셨어요? 선 끊어보면 선 끊어졌던데 없죠?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잘 쓰셨네. 그러니까 잘 끊어지진 않는데 있긴 있어요. 얘는 분질러 먹은 거는 뭐 넘어뜨린 데 7군데고 분질러 먹은 데는 한 군데. 얘는 꽤 있는 편이에요. 보통 우리가 끊어먹진 않고요. 환자가 끊어먹어요. 전화 항상 오면 선생님 저희 장비가 이거 선이 끊어졌어요. 안 돼요. 어머 환자분은요? 안 계세요. 환자분은 보통 자기가 끊어놓잖아요. 조용히 결제하고 빨리 도망가시거나 대기실 나가 계시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요즘은 코스화에서 보는 치과들이 조금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익숙해요. 어제도 했고, 저 지난주에도 했으니까 자기가 벗겨놓고 밀어놓고, 벗겨놓고 밀어놓고, 밀어놓고 계속 밀다 보면 이게 선이 점점점 딸려 올라가서 몇 바퀴가 돌아가다가 맨 끝에 환자가 미는 순간 여기가 퍽 꺾이면서 속안에서 단선 아예 뽑히거나 끊어지거나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얘도 1년 이내에 비용이 발생이 되고요. 얘가 비싸요. 얘가 작년에 16만 5천 원이에요. 너무 비싸죠. 아까 그 분질러 먹었던 치과를 제가 싹싹 드렸는데 이 끊어먹은 치과 때문에는 제가 대판 써가지고 공장장님하고 저희 회사인데요. 그전에 공장장님 대판 써왔는데 하시는 얘기가 손값이 비싼 게 아니고 공인비 비쌉니다. 완전히 분해해서 다시 만들어야 돼서 시간 1시간 넘게 걸리고 처음에 만들 때보다 더 힘들어요. 아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딴 거 없어요. 감겨 있는 거 같다. 풀어만 놔주시면 돼요. 어차피 우리가 끊어먹진 않으실 거예요. 환자분들이 끊어먹으실 건데 저희 오죽하면 회사 보면은 현행법은 없어요. 부가법은 모르기 때문에 환자분 선고하지 말아주세요. 오죽하면 여기 이렇게 써놨어요. 환자분들 계속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뭘 그렇게 알아서 하고 싶으시는지. 그래서 이거 걸어드릴 거니까 선 감겨있으면 풀어만 놓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전기. 자, 전기는 절대 쓰시면 안 되는 환자들과 딱 한 부류 있습니다. 심장박동기, 페이스메이커 절대 안 됩니다.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이에요. 무섭습니다. 무섭죠? 제가 예전에는요, 아듀스, 사요나라 이랬었어요.
그랬더니 2달 전에 어떤 원장님이 아니 그렇게 해서 환자들 뭐 체크가 되겠어요? 너 그렇게 곱게 얘기하면 안 돼. 사망이에요, 사망. 남자 원장이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사망입니다. 지구상에서 절대 못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분은 모르지만 어르신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어르신 심장박동기, 페이스메이커 그런 거 안 하셨죠? 꼭 물어보셔야 돼요. 그거 절대 해주시면 안 돼. 알고 계시고. 그리고 임산부 스텐트 됩니다. 되는데 이 환자분들은요. 임산부는 항상 먼 훗날에 대한 우리가 생각들이 좀 떠오르잖아요. 임산부 안 해주는 친구가 조금 많고요. 스텐트는 되는데 아 나는 그거를 해서 무서워하시면 안 해주셔도 돼요. 굳이 무서워하는 환자를 해주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2 환자는 되지만 좀 주의하실 거 말씀드렸고요. 자, 2번째. 자, 제품을 쓰시다가 환자분께는 아까보다 남자 같습니다. 찝찝해요. 그러죠. 환자분 저희가 이거 개인용 판매하는데 준비해드릴까요? 이러면 좋겠지만 우리 이거 별로 안 왔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음수대 위쪽이라던가 아니면 데스크 앞쪽에 스탠드 달력 같은데 예쁜 데다가 턱관절 물리치료 패드 개인용 5,000원 붙여만 넣으세요. 하든지 말든지. 왜 공용은 어차피 두실 거거든요. 공용은 두실 거기 때문에 대신 오늘은 지퍼랑에 처음에 2개에서 4개의 제품이 들어올 거예요. 들어오면 2개씩만 먼저 나눠 놓으시고요. 나눠 놓고 나서 환자분들이 구매하실 땐 치약 구매하듯이 구매하실 거예요. 우리는 여기다 나중에 예쁘게 해서 여기다 그냥 하나만 땅 붙여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각도가 딱 잘 다른 치과 저기다 붙여놓는 데 있더라고요. 정면에서 보면. 근데 환자분이 구입하시면 치약 구매하듯이 구매하시고 이름 쓰셔서 박스 같은 데가 착착착착 그거 내 거 어딨지? 들고 계시면 딱 붙이는 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혹시 판매하셨던 사람들 계시나요? 시장님 어떻게 판매하셨나요? 판매 한 자도 있었고 그냥 공용으로 쓴 적도 있어요. 판매가 훨씬 더 낫긴 낫죠. 환자분들 어때요? 약간 깔끔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시고 그렇죠. 그리고 5,000원이란 금액이 생각보다 크지 않은 금액이에요. 왜냐면 스타벅스 벤티 사이즈가 6,100원으로 올린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5,300원이에요. 저 옛날에는 벤티 마시다가 아이씨 뭐 커피를 6,000원씩이나 주고 마셔야 돼? 이래서 지금 근데 그런 데밖에 안 마시거든요. 5,000원이 생각보다 액수가 크지가 않아서 잘 구매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치과들은 점점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찾기도 힘들어서 나중에는 기형, 니은, 디귿 이렇게 해놨다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잘 구매하시는 편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어떤 치과는 환자분 이거 5회용이에요. 제가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54321 여기 오늘 5 엑스트라스가 이제 4번 남았어요. 이렇게 하는 치과들도 있어요. 이걸 활용하시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판매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 중에 빨개졌어요. 저쪽 점피도 공연 쓰셨다고. 그런 환자분들도 가끔 근지러워요. 이런 환자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판매 권장합니다. 그리고 3번째. 자, 제품을 쓰시다 보면 얘는 점차적으로 조금 바빠지죠. 그러다 보니까 방선 따로, 전기 따로 하기엔 시간은 20분이 조금 길어요. 어떻게 쓰셨어요? 같이? 선생님도? 네, 같이. 시장님은 어떻게 같이 따로? 같이. 원장님은 어떠셨어요? 선생님들이 해가지고. 그렇죠. 보통 붙여놓고 쪼이는 치과들이 조금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10분 만에 3가지의 보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오늘 기준으로 73주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 치과도 붙여놓고 쪼여놓으셨고요. 선생님 바로 옆에 계셨습니다. 띠띠띠 올려서 환자분 이제 끝났어요! 꺼드려야 되는데 반대로 올렸어요. 선생님 제가 아까 못된 마음 먹고 반대로 확 올렸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고운 환자분 죽어요? 아니 아팠을 것 같아요. 목소리도 너무 예쁘지 않아? 아팠을 것 같아요. 조용히 고아라. 그 환자는요 그냥도 왕별표 5개짜리 환자였다고 하고요. 저희 담당 직원이 어떻게 근처에 있어 그 전화해서 들어갔더니 벌써 1층에 경찰차 앰뷸런스가 있고요. 병원에 올라갔더니 환자분이 여성 환자분 머리를 이러면서 괜찮아요. 오늘은 2번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진료실 대기실에 백내백을 돌아다니고 계시대요. 경찰차가 오게 된 이유가 처음에는 앰뷸런스 먼저 불렀죠. 보통 그러잖아. 어떻게 우리 환자 빨리 병원 이랬겠죠. 근데 이러고 다니기 시작하니까 이제 목적이 바뀌어버려. 어떻게? 빨리 내보내야 돼. 큰일 났어. 이래서 경찰차가 또 왔대요. 근데 저희 직원이 도착한 시점이 전화를 받고 장관 30분이 경과됐었대요. 주차가 잘 안 돼가지고 30분을 갔더니 벌써 엘리베이터 내렸는데 소리 안에서 지르는 거 들리고 갔더니 3일 만에 그 직원을 만났거든요. 그 직원이 어떻게 됐니? 이거 이사님 갔더니요 여자 환자가 머리를 막 이런데 머리가 이만해요. 어머 전기 올라서 아니 자기가 그랬어요. 단발 텀이었대요.
저도 지금 이제 긴 머리인데 몇 초 했는데도 부풀기 시작하잖아요. 단발 펌이었으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부풀었을 거예요. 30분을 그러고 있었으니. 자기 태어나서 폭탄 맞은 머리 진짜 생전 처음 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직원이. 그 환자분은 앰뷸런스 직원이 양쪽에 팔짱 끼고 뒤에 저희 직원, 앞에 경찰 총 4명이서 앰뷸런스 대고 종합병원 모시고 왔고요. 거기서도 MRI 찍는데 전신 찍어달라고 난리였었대요. 저희 집안인데 따라가진 않았었고요. 나중에 전화를 소통을 했었는데 자기가 수술 머리가 돌았다 뇌졸중이 왔다 그러면 머리만 찍으면 되잖아요. 전신 찍어야 된다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그리고 그 환자분 MRI 영상의 결과는 다행히 뇌졸중은 없습니다. 얘가 뇌졸중을 생기면 저희 안 팔아요. 물어주셨어요. 자, 이게 목적이 보이죠? 얼마 물어주냐면 170만 원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30분 동안 이러고 있으면 170만 원 하실 건데 할래요? 어때? 오! 73주 동안 8번째 선생님이십니다. 할래요 딱 하셨던 분 5번째 분이고요. 나머지 분은 조금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 이분들까지 합해서 8번째 선생님이십니다. 73주 동안. 보통은 대단하십니다. 선생님 나중에 우리 할 때 반띵? 나 같이 콤비를 해줄게. 어때요? 좋죠? 같이 콤비 반띵합시다. 불러요. 알았죠? 네, 웬만하면 우리가 이건 못해요. 근데 그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신데요. 우리가 솔직히 교환자분보다 더 안쓰러웠던 분들은 누구 계셨던 분들 얼마나 없어. 엄마 나 너 머리 돌아? 나 뇌졸중 이러실 거야. 그럼 나도 좀 있으면 해야 되는데. 근데 한 달 전인가 어떤 유생 선생님이 근데 그 누워있던 환자분보다 더 불쌍한 사람도 있어요. 누군데요? 위생 선생님 제일 불쌍하죠. 자기가 돌렸는데 산지 여기다 어휴 내가 봤으면 맞더라고요. 누워있던 환자분들보다 돌리셨던 선생님들이 더 안쓰러운 거예요. 진짜 안쓰럽죠. 내가 돌렸는데 환자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야. 미친 노릇이지. 우리가 사람입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왜냐면 뒤에서 끄는 거하고요 앞에서 끄는 거하고요 순간 0.1초 차이로 나도 모르게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그냥 나도 모르게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 광선이 울리든 전기가 울리든 어쨌든 누구든지 울립니다. 울리면 오시자마자 하시거든요. 1번 똑딱이 버튼 얘만 꺼주시면 내가 얘를 돌릴 필요도 없어요. 물론 얘 이제 꺼놓고 나면 나중에 삐 울리면 그냥 돌려서 꺼주시면 되는 거니까. 만약에 이게 기억이 안 나시잖아요? 이상한 애가 와서 미친 짓을 하고 가더라. 이걸 기억하세요. 제가 이 미친 짓을 왜 할 것 같아요? 기억하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혹시 실장님 그때 제가 이 미친 짓을 했던가요? 안 하셨죠? 왜냐면 예전에 그냥 똑딱이로 꺼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똑같은 일이 발생돼요. 똑같은 일이.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1번은 무조건 똑딱이 버튼 똑입니다 이랬는데 똑같은 일이 발생되고 나니까 무섭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다행히 6개월 물리치료 풀이로 그냥 마무리가 되긴 했어요. 그럼 진짜 그 정도면 정말 나이스죠. 그리고 솔직히 보험 청구도 할 수 있겠네요. 전 나중에 그 얘기도 해드렸는데 거긴 진짜 괜찮았어요. 근데 어떤 환자가 웃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꼭 제가 이 미친 짓을 했던 걸 기억을 하세요. 왜 제가 그런 미친 짓을 했을까? 꼭 기억하십시오. 1번은 똑같이 또 꺼주시고 나서 헤드고 벗기고 패치는 3번 때는 순서. 이 순서만 지켜주시면 그런 환자가 뭐 100명 쏘면 1000명 못. 아예 그건 아니거든요. 꼭 지켜주시고. 네 번째. 자, 패치를 쓰시다보면 얘는 점차적으로 조금 약해지겠죠. 약해지면 어때요? 둘 중에 하나가 스르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혹시 떨어져 보신 적 있으셨던 거 경험하신 분 혹시? 어떠셨어요? 바꿨어요. 그게 다녔어? 괜찮았네. 아무런 문제 없어. 그렇게 하셨어요? 떨어지는요? 응. 옆에 놓을까요? 그럼 자기가 이렇게 붙이니까 이게 확 붙이면 전기 확 느껴져서 뭐 없으셨다. 아니 어떤 남자분이 살짝 떨어져서 되게 확 눌렀는데 전기가 확 나고 깜짝 놀랐다. 당연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약해지면 새 걸로 교체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스킨테이프, 살색 스킨테이프를 덧붙이는 거 그걸 덧붙이거나 땡기미로 돌려주시거나. 이걸 왜 교육을 해드리느냐, 이 둘 중에 하나가 스르르 떨어지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플라스에서 전기가 나와서 조직을 관통 후에 마이너스가 없어요. 피부를 뚫고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떨어졌다고 해서 전기가 다 빠져나오진 않아요. 왜냐면 따 이러잖아요. 따 이때는 몸에 전기가 있기 때문에 빠져나오고요. 따 이때는 전기가 없기 때문에 안 빠져나옵니다. 근데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전기가 몸에 따 이때 전기가 있을 때 빠져나오면 그때는 빵꾸 화상 빵꾸 화상막이 없습니다. 이쑤시개로 콕 찌는 데 따끔거림이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절대 떨어지면 안 돼요. 다행히 선생님은 전기가 없을 때 떨어졌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면적이 예를 들어 10이라고 가정을 해요. 근데 하나는 7이 남아있고 면적이 하나는 3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7에서 3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굉장히 좀 힘들겠죠. 근데 그 환자분이 더 붙이면서 갑자기 에너지가 남아있던 걸 한꺼번에 확 붙잡으니까 강하게 느끼셨던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쓰시고, 그리고 승모근에 넘어가는 습관이 조금 많아졌어요. 승모근에 넘어가는 이유가 석관절하고 승모근 상관없지 않나요? 상관이 있죠. 원래는 파대근을 촉진해 주실 때도 템포럴 마스터버스 SM 승모근까지 들어가 있고요. 승모근에 붙이실 때는 쭉 갈라서 이렇게 얹어놓는 방식으로 이제 붙이시는 거기 때문에 선이 가슴으로 오고 얘는 얹혀놓기 때문에 떨어질 일이 없어요. 근데 얼굴에 붙이시게 되면은 붙이는 방식이 되고요. 아무리 가벼워도 선은 점점 무거워지겠죠. 그래서 떨어질 수도 있을 확률이 있다 보니까 승모근 많이 하시는데 치과에서는 우리 이쁜 환자분 지금 말씀에 고생 많으셨어요. 아이고 우리 환자분 힘들었어요? 많이 뭉쳐있는데? 응. 좀 뭉쳐있어요 진짜로. 네네, 아프죠? 왜냐면 환자분들이 진료받을 때 얼마나 아플까? 안 아플까? 분명 안 아프다고 했는데 아프면 어떡하지? 진짜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일어나면 어때? 등이 식은땀이 쫙 흘러서 등이 막 젖는 환자들 긴장해서 그렇거든요. 저도 치과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도 치과 가면 그냥 괜히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많이 경직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 힘드셨죠? 아니 이게 여기를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싹 붙여드리고 쪼이는 치과들이 좀 많아지긴 했어요. 왜냐면 얼굴에 붙였을 때 생겨나는 좀 이제 귀찮은 일들 간에 벌어지는 경우도 고기에 미연에 좀 방지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보험적으로 돼요. 왜냐면 턱관절이 생기는 유일이가 휴대폰이래요. 현대인이 휴대폰 때 이러고 안 보잖아요. 이러고 봅니다 보통은. 그리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니터 보실 때도 거북 승모근 상부가 골선의 턱관절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한테 우리 뒤에 우리 환자가 어깨도 한번 만져봐 드릴게요. 뭐 얼마나 좋아요. 환자분한테 아이고 우리 환자분 힘드셨나 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해주시는 거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승모근도 붙이셔도 보험성이 되니까 그쪽도 활용하게 되고 선택이 가능할 수 있어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관리까지 다 마무리해드렸는데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실까요? 나 없으시면 이제 보험 넘어갈까요? 자, 그러면 초진날입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여기 있는 요 치과학 전문가라는 차트. 이 차트는 우리 덴탈 사용하실 거잖아요. 자주 하는 치료, 옆에 보시면 보험 기타, 세 번째 치료에 보시면 측두학 장애우석 검사가 있습니다. 자, 치식은 편측학 8번 잡습니다. 시 없는데요? 그건 정답이 아니고요. 약속입니다.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체크하는 게 일단 38 하나든 48 하나든 둘 중에 하나만 잡습니다. 잡고 나서 클릭하시면 올해는 43,300원 뜨죠. 그럼 바로 밑에 줄에 보시면 악관절 파노라마 16,980원짜리 또 틀 거고요. 자주 하는 치료 와서 일반 파노까지 총 3가지를 하셨는데 얘네들이 간격이 있습니다. 자, 원장님 턱관절 초진 간격을 6개월로 보셨나요? 1년으로 보셨나요? 초진 간격이 네. 검사 간격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6개월? 시장님은 어떠셨어요? 6개월? 1년? 6개월? 그럼 우리 선생님들은 어떠셨어요? 다 잘하셨네. 6개월 간격으로 초진을 두셔도 되고요. 아니면 재진 환자들이면은 검사 간격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축도학장애우석 검사, 일반 파노라마, TMJ 파노라마 다 6개월 간격으로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우리 장비도 굴리고 있으니까 하시고 나서 다시 물리치료는 어디 있느냐? 보험기타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단순자근요법, 정기자근요법, 복합자근요법, 분사신약 기록이 한 줄에 쭈루루루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진날 생초진 환자분 기준으로 축두학장애우석 검사, 악관절 파노라마, 일반 파노라마, 단순전기 복합분사 모두 눌러주시면 올해는 126,820원 뜨고요. 환자 비용 부담은 38,000원 뜹니다. 그래서 이때 환자 비용 부담금 어떻게 잘 받으셨나요? 기존에? 회장님 어떠셨어요? 사실 TMJ
타겟으로 오시는 분은 받았고요. 그렇죠. 임플란트에 노리시는 분은 비급여 금액이 차감해서 뺐어요. 그렇게 하셨고 어떻게 하셨어요? 빨리 얘기해. 비슷하실 것 같아요. 비슷하실 것 같은데 임플란트하고 같이 하실 때에도 증상이 검사할 때 확연히 드러나는 분들은 그냥 아예 대놓고 환자분 어떻게 이럴 거고 하셨어요. 힘드셨겠다. 같이 받으시면 돼요. 그 환자분들도 받으시면 되고 증상이 드러나는 환자분들. 그리고 이제 근데 환자분들 중에 아니 내가 이렇게 큰 돈을 냈는데 이걸 또 내라고? 누굴 허구를 하는 거야? 이런 환자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도 에이지 높은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생겨난 지 오래된 동네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환자분들 중에 특히나 뭘 내면 호구되는 줄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자분 불법이에요.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실 건가요?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녹이는 방법을 선택을 하실 것 같나요? 어떨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떠실 것 같아요? 실장님이 말하는 대로 녹여서 막 그럴 가능성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때 주의하실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나라에 지금 돈이 없다 보니까 특히 수술 환자들한테 전화를 드린대요. 전화 받으시는 적 혹시 없으셨죠? 네, 따로 없어요. 그럼 뭐 어떤 지부인지 모르는데 전화를 환자한테 저도 전화 받아본 적 있어요. 치과 쪽은 아니고 다른 과 건데 전화를 돌려서 환자분 뭐월 며칠 날 뭐 이름 몰라요. 이경화님 자 뭐월 며칠 날 어떤 시술을 받으셨는데요. 금액이 얼마가 나왔네요. 근데 뭘 했나요? 뭐 이걸 냈나요?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 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치과는 그렇대요. 그러니까 전화 받으신 데에서 얘기를 해주신 거거든요. 환자가 전화 받으면 뭐 무슨 환자 뭐수님 뭐 진짜 뭘 했는데 금액이 얼마나 나왔는데 그 뭐를 했나요? 뭐를 냈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본대요. 근데 환자분이 했나? 안 했나? 모르겠는데?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동의서를 활용하시는 걸 조금 권장을 해드려요. 그리고 아마 동의서를 쓰실 때 태블릿으로 쓰시나요? 종이로 태블릿? 태블릿이면 자필서면 하면 한 요 정도쯤 돼요. 차라리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환자분 여기 설명드릴게요. 자, 뭐 1번 뭐 판호, 2번 CT, 뭐 3번 턱관절, 4번 뭐 진단 초음파, 5번 혈액 검사 하고 나서 옆에 자필서면까지. 이렇게 하시면 혹시라도 환자분이 나 한 적 없어 이러면 우리 내밀면 돼요. 뭔 소리야? 우리 자필서면까지 다 받아서 이렇게 내밀면 되고 비용 받으실 때에도 환자분 오늘 비용이 예를 들어 11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금액 안에는요 수술비도 있고요, 뭣도 있고 턱관절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는데 추가 비용 나온 부분이 있네요. 이 비용은 한꺼번에 다 포함해서 내셨습니다로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이 부분 교육할 때가 제일 좀 속상해요. 왜냐면 할인 서비스 뭐 공짜 절대 안 됩니다. 쇠광차요. 벌금 2천만 원입니다. 환자분들이 그렇게 기억하는 것 자체가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바에 차라리 미수가 낫습니다. 환자 이거는 남아있어요. 나중에 내셔야 돼. 이게 낫지. 할인 서비스 공짜 절대 안 되고 꼭 만약에 안 되는 환자다. 안 내시는 환자다. 그러면 다 포함해서 내셨습니다. 환자분. 다 냈다고 기억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래야 무의식 중에 전화가 와도 다 냈어요. 나 그런 거 다 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가야 돼요. 왜냐면 예전에는 뭐 할인 서비스 요게 다른 치과로 들어갔을 때도 골치 아픕니다. 저기는 내가 깎아줬던데 난리나요. 그 치과 가지 마요. 왜냐면 아시잖아요. 치과에서는 치과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나 포함해서 내셨습니다로 그냥 본인이 기억할 수밖에 없이 이렇게밖에는 죄송해요. 이렇게 교육하는 게 좀 속상하긴 하지만 나라에 돈이 없답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녹여줄 수밖에 없는 환자분들이라면은 다 본인이 냈다고 알고 있는 식으로밖에는 안 되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자, 두 번째. 자, 이 환자분이 어제 임플란트 수술하고 오늘 드레싱하러 오셨습니다. 자, 그럼 기본 검사는 우리 6개월 간격으로 하기 때문에 매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단순자근요법, 전기자근요법, 복합자근요법, 분사신약들은 365일이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맨날 단순, 전기, 복합, 분사. 단순, 전기, 복합, 분사를 맨날 하고 싶으면 이렇게 따는 신경을 절대 가만 내버려 두지 않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퐁당퐁당 들어갑니다. 자, 퐁당퐁당 약간의 요령이 있는데요. 자, 장비를 보시면 한 대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대를 조합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헤드부에서 보험 전구가 단순, 복합 두 가지가 나오죠. 자, 얘네는 맨날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기와 분사는 넣었다 뺐다 해주실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식으로 가시느냐? 이 장비는 두 대이지만 실제로 보험금은 형제 보험금이에요. 형제. 단순히 갑은 금액이 가장 낮고요. 전기가 낮은 중간 금액이고 복합이 가장 높은 금액입니다. 신병원이 건들 땐 보통 중간치를 주로 건드려요. 왜냐면 가장 싼 거 치면 본인네들이 손해고요. 비싼 거 치면 야 니네 송도도 없냐? 야 이건 칠 거면 싼 거 치지 왜 이렇게 비싼 거 치지? 이런 전화 받거든요. 그래서 아무 소리 없는 중간치를 건듭니다. 그래서 전기를 넣었다 뺐다 하시고 분사는 비싸서 16,550원이기 때문에 얘도 넣었다 뺐다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전기 복합 분사 4개 들어가는 날, 단순전기 복합 3개 들어가는 날, 단순복합 2개 들어가는 날, 2개 있다, 4개 있다, 3개 있다, 4개 있다, 2, 3, 4, 4, 2, 3, 2, 3, 3, 4, 4, 4, 4. 특별한 공식은 없지만 적절히 전기와 분사를 넣었다 뺐다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자, 주의하실 거. 자, 우리가 개원을 하시면 당분간은 다 초진한다요. 턱관절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턱관절뿐만 아니고 다른 것들도 다 초진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초진들 가장 많이 하는 거는 뭐죠? 풀청구가 많이 들어가죠. 근데 신병원이 우리 예전에는 개원불패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게 약간 퇴색돼 가는 것 같아요. 개원한 지 2달 만에, 2달 반 만에 벌써 전화 와서 아니 모든 환자가 똑같은 게 말이 돼요? 이 소리는 신병원 전국이 똑같은 소리예요. 모든 환자가 똑같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 소리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차 타고 사진 좀, 뭐 자료 좀 줘보세요 이러더라고요. 전화가 왔어요. 원장님이 아니 2달 반밖에 안 됐는데 모든 환자가 똑같은 말이 안 되는데 원장님 허위진료 보시기 아니시면은 차 타고 사진 싹 다 보내버리세요. 제대로 된 진료된 거 보여주셔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한 2주 만에 전화가 다시 왔는데 이번에 준다는데 다음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데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하실 게 월말에 보험 청구할 거 싹 정해서 2월 초에 보내시기 전에 먼저 턱관절이든 치주든 한번 띄워보세요. 근데 치주는 뭐 다른 이름들이 있겠지만 턱관절은 단순전기 복합분사일 거잖아요. 너무 많아. 단순전기 복합분사가 너무 많으면 중간에 몇 개씩만 좀 빼고 보내세요. 금정금정. 단순히 빠져도 되고 복합이 빠져도 되고 몇 개씩은 좀 빼서 둘쭉날쭉 해서 보이게 하고선 보내세요. 이건 2-3달은 해주셔야 돼요. 왜 2-3달이 지나고 나면 재진환자가 섞일 거기 때문에 자동으로 퐁당퐁당 됩니다. 근데 2-3달은 우리가 먼저 스스로 하셔야 돼요. 방어적으로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률적인 청구가 가장 안 좋아요. 신병원 컴퓨터가 보는 게 첫 번째가 일률적인 청구이기 때문에 2-3달은 어차피 풀청구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테니 우리가 월말에 꼭 봐서 몇 개씩만 듬성듬성 중간에서 빼서 뒤축날쭉하게 해서 보내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2번째 퐁당퐁당 말씀드렸고, 세 번째. 자, 원장님 턱관절을 포함한 모든 차트들 어떻게 잘 써주실 건가요? 응? 보통 제가 안 썼어요. 뭐 안 쓰셨어요? 네. 자, 그럼 뭐 여기서도 이렇게 많이 써주진 않으실 거고. 응. 왜냐면 원장님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덴투앱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자, 덴투앱을 쓰시면요 보통은 차팅을 뭐 깜지, 빽빽이 같이 쓰시던 원장님들도요 점점 안 써주십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덴투앱이 너무 편하게 돼 있어요. 어떤 원장님은 나보다 잘 쓰는데 내가 쓸 의미가 없던데 이러셨던 분도 계셨고요. 어떤 원장님은 아니 내가 할 얘기를 얘네가 다 덴투앱 다 하는데 내가 굳이 뭘 알았어 이러셨던 원장님도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 진짜 덴투앱이 편하고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얘가 너무 편하다 보니까 쓰는 치과가 많죠. 치과 한 70%가 덴투앱이래요. 그리고 뭐 조금 다른 비슷한 프로그램 들었다가 들인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다 보니 짜증나서 바로 덴투앱 넘어가시는 원장님들도 또 있더라고요. 왜냐면 전자차트로 넘어가는 게 힘들지 전자차트에서 전자차트로 넘어가는 게 쉽거든요. 바로 넘어가는 원장님들도 있으니. 근데 그러다 보니 어때요? 신병원 입장에서는요 얘도 쟤도 싹 다 덴투앱 싹. 그러면 들어오는 차트가 어때요? 똑같습니다. A부터 Z까지 싹 다 똑같은 차트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첫 번째로 걸려지는 게 일률적인 청구. 이거는 신병원 컴퓨터가 이미 프로그램을 돌리기 때문에 잘 잡아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퐁당퐁당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첫 번째로 걸러지는 게 일률적인 청구가 걸러지고 두 번째로 걸러지는 버튼만 눌러서 산뜻하고 싱그럽고 아주 예쁜 차트들. 그리고 버튼만 눌러줄 뿐만 아니고 내역 설명과 부연 설명이 많아서 신들나고 짜증나고 더럽고 아주 낙서랑 같은 차트들. 그리고 사람도 보죠. 다 보진 않습니다. 근데 볼 때는 어디 봐요? 깨끗한 쪽을 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반대로 써야겠죠. 반대로 써야 됩니다. 조금 힘들다고 하시더라도 부연 설명과 내역 설명, 뭐 메모 싹 다 많이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내역 설명을 중점적으로 먼저 써주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왜 그러느냐? 내역 설명 일단 달린 게 보이고요. 그러면 신병원 직원들이 뭐야? 보고 싶으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역 설명이 많은 게 좀 더 나아요. 순서는 내역 설명부터 쓰기 시작해서 메모까지 넘어가는 식으로. 너무 쓰기 싫다. 그럴 수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나라에 돈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단 우리 거를 안 쳐다보게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다고 하더라도 내역 설명부터 모자라면 메모. 근데 메모는 못 보잖아요. 그러실 수 있죠. 메모는 언제 쓰이느냐? 문제가 터지는 치과들은요 그냥 캡처해서 보내버리시면 돼요. 보내면 여기 왜 이렇게 많이 쓰는 치과였어? 잘못 건드린다. 안 봐. 나 저녁에 캐드한 나 쓰고는 가야 돼. 뭐 안 돼 안 봐.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메모도 써주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근데 그래서 약간 요령 설명드릴게요. 쓸 게 없는데요? 많아요. 결과를 쓰시면 돼요.
턱관절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결과 싹 다 써주세요. 제가 지난번에 한 3주 전인가 어디 치과에서 이제 교육을 했는데 그때 이제 컨설팅 업체 대표가 앉아 있었더라고요. 몰랐는데 나중에 저한테 아니 결과 얘기까지 교육하세요? 조금 이제 찝찝한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게 멘트를 좀 하시더라고요. 네, 결과 쓰셔야죠. 결과는 기본인데요. 제가 그거 저희가 교육하는 건데 그거 써주세요. 그냥 돈 받고 해놓으면 되니까 컨설팅 업체는 결과 쓰시는 거 좋습니다. 결과 물리치료 끝나고 어때요? 부드러워졌어요. 소리가 안 나요. 이게 잘 벌어진대요? 통증이 이런 것들 치수술했어요. 마취가 됐어도 모르겠는데 그런 거 써주셔도 돼요. 그리고 시린이 이거 아니죠. 이런 것들 수술하시고 나면 어때요? 지금 창피해서 입을 못 벌. 그런 것들 써주세요. 써도 됩니다. 물론 정답은 아니지만 우리가 뭘 써야 될지 모른다고 느꼈을 때 그런 거 쓰셔도 돼요. 저는 실제 코튼롤 2개, 버스 3개를 내역생을 쓰는 직감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물어보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먼저 얘기해서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요 내역 설명에다가 코튼롤 2개까지 3개를 쓰는데요. 자랑하시더라고요. 먼저 어머 선생님 그걸 내역 설명해 주세요? 제가 뭘 많이 쓸지는 모르니까 글자 수는 많아야 되잖아요. 교육은 받았으니까 쓸 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쓰셨대요. 근데 제가 거기서 뭐 줬어야 되는데 더 물었죠. 선생님 그러면 우리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수습이 안 되시는데 눈빛이 좀 브리딩 컨트롤 제대로 안 됐다 하지 않을까?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 선생님 지금 많이 크셨을 거예요. 몇 년 전 얘기를. 근데 제가 지금도 얘기하면서 약간 서요. 그때도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서 어이없어 하면 안 되잖아요. 어머, 우리 선생님 똑똑똑똑 영특하셔라. 얼마나 이게 기특한 생각을 하셨을까. 내가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이런 얻지 못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건 딱 하나죠. 나라에 돈이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팅 하실 때 조금 힘들다고 하더라도 턱관절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모든 환자분들 결과물 쓰시는 거 쓸 거 생각보다 많아요. 아까 그 코튼롤 2개, 그 꺼지 3개도 진짜 메모 같은 데는 브리딩 컨트롤이 이거가 어떤 환자는 6개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 그런 거기 때문에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과물들 쓰시는 거 그거는 너무너무 좋으니까 많이 좀 써주시고 끝으로 성대모사 나와서 마무리 짓도록 하자면 자 원장님 턱관절 성대모사 보통 어떤 성대모사 써주셨나요? 성경이요? 네. 내전증. 저작근장. 오늘 우리 지금 제가 삭감이 없는 상대는 3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 지금 바로 읊어주셨고요. 턱관절 내장증, 그리고 달리 분리되는 턱관절 통증, 세 번째 저작근의 장애. 하늘색깔 새 애들이 우리나라 전체 치과의 97%는 병이에요. 그래서 얘들이 100% 정도 삭감이 없기 때문에 알려드립니다. 왜냐면 턱관절은 진짜 그 환자가 그 환자예요. 성명이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게 지표의 폭이 굉장히 좁아질 수밖에 없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 환자가 그 환자이기 때문에 얘네들로 다 들어가는데 어느 날 내장증 오더를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판호를 찍었는데 콘다이머이 원래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딱 갈려서 관절만세 지글지글 세부리 모양이 깎여있고요. 코티칼 라인이 희미한 부분이 띵 요럴 때에는 얼른 원장님께 원장님 이 환자분 턱관절 모양이 이상해요 보여드리고 원장님은 살구빛깔 퇴행성 관절염 환자니까 CT 들어갑시다 오더만 주시면 돼요. 선생님 그 생각에 아니 CT 있고 삭감인데 그걸 왜 찍어요? 그러실 수 있잖아요. 덴탈 콤빔 CT가 23년도까지만 해도 집중 체크리스트에 있었고요. 작년에 일반으로 빠졌습니다. 잘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환자분 아무래도 저희가 골손지 체크를 하기 위해서 CT 촬영 들어갈 건데요. 보험 적용받으면 17,000원 올라갈 수 있어요. 이 얘기는 꼭 해주세요. 그냥 측정하면 10만 원이 떨어서 안 찍습니다. 근데 17,000원 곧잘 찍습니다. 자, 찍고 나서 원장님 액티브예요. 갈리기 시작했어요. 콧날이 막 높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끌어안으실 거예요? 보내실 거예요? 보통은 보내죠. 그렇죠. 왜냐면 보통 이런 환자는요, 많은 치과들이 헬게이트. 뚜껑 열면 지울까? 빨리 보내. 보통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이라기보다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십니다. 자, 근데 보내실 때 약간의 요령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분명히 환자분의 진단을 내려줬죠. 주는 상병인데도 진단만 내린 거에 대해서 아니 원장님 치료받아 주면서 무슨 CT 법적으로 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단 환자를 치료 환자로 바꿔야 돼요. 바꿔야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CT 후에 후속 조치가 붙어야 되겠죠. 딴 거 없습니다. 물리치료, 약 처방. 일단 환자분 아무래도 저희가 대학병원으로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약하시면 한두 달 기본 내기 교수 지정하시게 되면 6개월에서 1년까지 뗄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너무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저희가 그 사이 편히 계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끌어다 앉혀 놓으세요. 그분들이 한두 달 빨리 간다고 삶의 질이 바뀔 수가 없어요. 안타깝지만 이 환자분들은요 1년 반에서 2년은 계속 걸려요. 계속 걸리는 환자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는 빨리 CT 후에 후속 주지를 만들어 붙여서 치료 환자로 바꿔놓고 나서 그 다음에 보내셔야 돼요. 그러면 신병원이 아 치료 환자구나 하다가도 안 되니까 갖고만 이런 식으로 해서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그냥 하시면 그냥 진단 환자는 안 줘요. 나는 돈이 없다 보니까 줘야 되는 상태인데도 뚝뚝 잘라먹습니다. 그리고 네, 월말 CT 주의하시고 29일, 30일, 30일 요때 찍히는 CT는 그냥도 잘라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넥스트 고지를 해놔야 되겠죠. 9월 29일에 CT 사랑이 돼요. 뭐 10월 3일 물리치료 예약하신 이렇게 진행 환자인 거를 꼭 고지를 해놓으셔야 돼요. 넥스트를 달아놓으시면은 아 진행한 치료한다구나 이러고 주는 식으로. 안 그러면 그냥 또 잘라먹으니까. 우리 예약하시고 나서 이제 밑에 있는 노란 성명. 자 여기는 노란 성명들은요 삭감이랑 환수가 될 수 있는 상해초 코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명은 굳이 쓰실 필요는 없으세요. 얘네는 언제 자보가 딱 연락이 왔으면 그때 해주세요. 그때는 이 성명 들어가시면 돼요. 그냥 하시면 삭감 환수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밑에 노란 성명 쓰지 마시고 위에 있는 하늘 색깔 테두리 안에 있는 성명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험료까지 마무리해드렸는데요.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자 그러시면은 우리 선생님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우리 선생님 저 예전에